여러분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처참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절망과 그 절망을 이용하려는 할머니의 치밀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수지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작은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 파고든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의 가면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마당만 해도 일반 가정집 몇 채는 좋게 들어갈 크기였고 집 안의 인테리어는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 이 집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진의 인사에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 넘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이미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 늦지 않으시나요? 15살 아들 민호가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을 것 없다. 너는 학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차갑기 그지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식당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수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한편 강씨 집안의 별채에서는 정분이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그녀는 몸은 마르고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정분이는 강씨 집안에서 50년 넘게 일해온 가정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의 인생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살았구나. 정분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이날 정분이는 수진의 방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수진이 외출한 사이 혼자서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고 화장대를 닦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대 서랍을 열던 순간 정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수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촌스러웠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지금의 수진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야망과 계산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분이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정분이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수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과거였습니다. 당시 수진은 자신을 순수하고 교양 있는 집안의 딸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뭐야? 정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철저히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의 조각이었습니다. 정분이는 주변을 더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는 해져서 색이 바랬지만 안의 내용은 선명했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친 정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할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수를 만났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 과거는 철저히 감춰야 한다. 정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교양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며 재벌가에 시집온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정분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흥미가 앞섰습니다. 오히려 수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채 현관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모님 다녀오셨어요. 정분이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녁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곧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방 청소하다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는데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서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 그건 그냥 버려주세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도 추억이 담긴 사진인데 버리기가. 버리라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정분이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 사진에는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정분이가 뭔가 알아챈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수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20년 동안 철저히 숨겨온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특히 남편 민수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한편 정분이는 자신의 방에서 수진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분이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노와 수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사진이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사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겨둔 걸까? 수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과거가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분이가 정말로 그 사진을 버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은 정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커피 좀 더 부탁드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네, 사모님. 정분이가 대답하며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분이가 수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젊을 때 참 예쁘셨어요. 수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커피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젊을 때는 정말 화려하셨네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역시 사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세히. 할머니, 그 사진은 버렸다고 하셨으니 버렸어요.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죠. 정분이의 말에서 수진은 묘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분명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과 정분이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사모님과 가정부의 관계였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속마음을 탐색하는 심리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진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정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주고 옷차림을 칭찬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친절 속에는 알 수 없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틀려야만 하는 걸까?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재벌가에 시집 와서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제는 과거의 비밀까지 들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편 정분이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평생 하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권력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쥘 수 있어. 정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진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정분이는 수진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정분이의 질문에 수진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래도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과거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이 말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분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진과 정분이 사이에 은밀한 권력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여자의 심리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수진의 과거에는 정확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정분이의 계획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의 과거 사진을 발견한 후 할머니의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섬뜩한 시선의 무게를 말이죠. 수지는 요즘 계속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 거야. 수지는 스스로를 달랬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분이와 마주칠 때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분이는 수진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녀의 일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언제 외출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백화점에 쇼핑을 나간 사이 정분이는 다시 한번 수진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청소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정분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방은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정분이의 눈에는 숨겨진 비밀의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더 있을 거야. 정분이는 확신했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분이는 화장대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화장품 사이사이, 액세서리 박스 안쪽, 심지어 거울 뒤쪽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죽 파우치였지만 안을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강민수를 만났다. 계획대로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했다. 그는 생각보다 순진했다. 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갔다. 정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서였습니다. 민수는 날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그의 재산이다. 사랑은 사치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내게는 말이다. 정분이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페이지마다 수진의 계산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씨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소름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하신다. 나는 현대적이지만 겸손한 며느리를 연기해야 한다. 절대 내 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분이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진이 완전히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적이고 온화한 며느리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다. 이제 내 과거는 완전히 묻었다. 아무도 내가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모를 것이다. 김수진이라는 이름도 버렸다. 이제 나는 강수진이다. 정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 과거 이름까지 바꿨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걸까요? 파우치 안에는 일기장 외에도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 과거 직장의 명함,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신분증을 본 정분이는 더욱 놀랐습니다. 분명히 김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주소는 서울의 한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수진이 말한 부유한 집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명함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과거에 일했던 곳은 강남의 한 클럽이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클럽이 아니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숨기고 싶었구나. 정분이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수진이 왜 그렇게 과거를 철저히 감췄는지, 왜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놀랐는지 말입니다. 정분이는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휴대폰으로 중요한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이제 진짜 수진이의 약점을 잡았어. 정분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수진을 어떻게 요리할지 계획을 세울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쇼핑백을 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정분이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모님 다녀오셨어요. 정분이가 평소와 같이 인사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녁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다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사모님. 정분이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오늘 방 청소하다가 또 재미있는 걸 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엇을 보셨다는 거죠? 옛날 일기장이요. 참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기장을 봤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들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기장이요? 수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젊을 때 쓰신 것 같던데 글씨가 참 예뻐요. 정분이의 말에서 수진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분명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건 오래된 거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추억이 담긴 소중한 거잖아요. 특히 결혼 전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던데. 정분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가 일기장을 봤다면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름부터 직업까지 모든 것이 들킨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분이가 이걸 누군가에게 말한다면 수진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특히 남편 민수가 알게 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강씨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분이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수진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정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날에는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사모님도 그렇지 않으세요? 무슨 옛날 생각이요? 젊었을 때요. 사모님도 젊었을 때 참 활발하셨을 것 같아요. 정분이의 말에 담긴 의미를 수진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별로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일기장에는 그렇지 않던데.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분이가 정말로 일기장 내용을 다 읽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정분이와 단둘이 부엌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분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저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제 조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씨그룹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수진은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모님이면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모님의 과거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정분이의 말에서 수진은 노골적인 협박을 느꼈습니다. 과거를 빌미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김수진 시절 말이에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분이가 자신의 진짜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특히 가족의 비밀은 더욱 그렇죠. 정분이의 말에는 분명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진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정분이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결국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격리 업무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제가 알아보겠어요.
수진의 대답에 정분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분이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가세요? 수진이 물어봤습니다. 네, 마님께서 저도 함께 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는 정분이가 자청해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정분이는 계속해서 수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모님,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냥 집에서 지냈어요. 그럼 직장 경험은 없으시군요? 네. 수진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직업을 알게 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거군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순수하게 자랐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지. 시어머니의 말에 정분이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그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분이는 수진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사모님, 아까 조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알아보고 있어요. 너무 오래 걸리면 다른 곳으로 취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도 아쉽고요. 정분이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어요. 수진은 할 수 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정분이 할머니 조카가 우리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민수는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을 하셔서. 회사 일에 왜 가정부가 참견해? 그런 부탁은 받지 마. 민수의 단호한 거절에 수진은 난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분이의 협박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정분이에게 남편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남편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정분이는 의외로 쉽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신 다른 부탁이 있어요. 제가 용돈이 조금 필요해서요. 용돈이요? 네, 매달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분이가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사모님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더욱요. 정분이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함정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수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정분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이렇게 자신을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정분이에 대한 경계심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순히 돈만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분이 역시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약점을 완전히 잡았으니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과 굴복의 관계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치밀한 심리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분이의 협박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가족들 앞에서도 평소와 같은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 사랑스러운 아내, 자상한 엄마의 가면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진짜 자신을 숨기고 가짜 모습만 보여주는 그 고통을 말입니다. 이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발랐습니다. 지친 기색을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 민수는 여전히 신문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그만 봐. 수진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엄마도 맨날 휴대폰 보잖아요. 민호의 대답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요즘 정분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자주 봤던 것이 들킨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중요한 일인데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순간 수진은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연락하는 거야. 겨우 둘러댔지만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를 따라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안녕. 정분이가 민호에게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는 정분이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분이가 돌봐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공부는 어때? 그냥 그래요. 재미없어요. 그래.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정분이의 제안에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옛날 이야기 말이야. 내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 순간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흔들려 커피가 살짝 쏟아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정분이가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어렸을 때 어땠어요? 민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 예뻤지. 지금보다도 더 화려했어. 정분이의 말에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려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냥 옷을 예쁘게 입고 다녔다는 뜻이야. 정분이는 적당히 둘러댔지만 수진은 그 속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수와 민호가 모두 외출했습니다. 집에는 수진과 정분이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민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려던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모님이 젊을 때 예뻤다는 이야기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 정분이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요? 뭘 오해한다는 거죠? 정분이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입 조심하죠. 대신 사모님도 제 부탁 잊지 마세요. 정분이가 다시 용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이 언제까지예요? 저도 생활이 어려워서요. 정분이의 압박에 수진은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방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식사 가져왔어요. 수진이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 많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수진은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이가 자주 내 이야기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예쁜지 그런 이야기야. 그래요? 근데 분이가 말하기를 내가 젊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다더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분이가 시어머니에게도 무언가 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 분이는 내가 정말 화려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과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분이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민호요? 왜요?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그 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로서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민호는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가족 이야기 같은 걸요. 정분이의 말에서 수진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흘릴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민호한테는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럼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결국 정분이는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겠어요. 용돈 드릴게요. 수진은 할 수 없이 굴복했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역시 현명하신 분이에요. 정분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민호의 말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를 언제 만났어?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집에 왔어요. 수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분이가 일부러 민호를 기다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엄마 어렸을 때 이야기요. 정말 예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 말씀으로는 엄마가 정말 인기 많은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맞아요? 엄마 정말 인기 많았어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수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많았어. 와, 멋있다. 나도 엄마처럼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진실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날 밤 수진은 정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한테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곧 정분이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용돈은 언제 주실 건가요?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분이의 요구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정분이에게 줄 돈이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진이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사모님. 이제 한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정분이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민호한테는 물론이죠. 약속은 지켜야죠. 하지만 수진은 정분이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수진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엄마, 김수진이 누구예요?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수진? 왜 그런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할머니가 그 이름을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엄마와 비슷한 이름이라서 궁금했어요. 수진은 정분이가 실수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르겠다. 할머니한테 직접 물어봐. 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이름이 원래 김수진이었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할머니가 엄마를 보면서 김수진이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수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민호한테 뭐라고 말한 거예요? 수진이 정분이를 다그쳤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호가 김수진 이름을 물어봤어요. 아, 그거요? 제가 실수로 중얼거린 것 같네요. 정분이는 태연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세요. 물론이죠. 그런데 사모님. 정분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벌써요?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그때는 용돈이었고 이번에는 생활비예요. 정분이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럼 민호한테 엄마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줄까요? 정분이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드릴게요. 수지는 또다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 민수 옆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보, 잠 안 와?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네. 좀 그래요. 요즘 이상해. 뭔가 걱정이라도 있어? 민수가 드물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지는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봐. 네, 알겠어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수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분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이야기요, 어머니? 내가 결혼 전에 클럽에서 일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수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분이가 결국 시어머니에게까지 자신의 비밀을 흘린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분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할머니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수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지. 시어머니는 일단 수진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이야기 좀 해요. 수진이 정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네, 사모님. 시어머니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정분이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클럽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거요? 제가 확신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니까 더 의심스럽네요. 정분이는 오히려 수진을 몰아붙였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분이의 협박에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정분이에 대한 증오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수진은 마침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도 분명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분이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넘게 이 집에서 생활하며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의 가장 큰 약점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반격을 결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분이를 상대로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대는 이 집에서 50년을 산 베테랑이었고 자신은 모든 약점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다른 길에서 갑자기 새로운 출구를 발견하는 순간 말이죠. 이날 오후 수진은 정분이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분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수진이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수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분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계속 받아내고 있고 이제 슬슬 더 큰 걸 요구할 때가 됐어.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거야.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분이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나를 무시했던 것들, 이제 다 갚아줄 때가 왔어. 정분이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분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정분이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당당해 보였고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요리가 좀 짠 것 같은데요. 정분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참았습니다. 앞으로는 간을 좀 더 맞춰주세요. 정분이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이야, 수진이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말을 해. 죄송합니다, 마님. 그냥 제가 입맛이 까다로워서요. 정분이는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정분이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수진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오늘부터 제 처우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저도 이 집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어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말이죠. 정분이의 요구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모님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특히 저한테 약점을 잡힌 상황에서는 말이죠. 정분이가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처음으로 반발했습니다. 심해요? 이제 겨우 시작인데요. 정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분이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수진이 봉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사진들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이걸로 당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정분이가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며 수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진이 클럽에서 일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남자 손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이 민수 씨나 민호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제발 뭐예요? 이제 와서 애원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정분이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수진은 충격과 분노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분이를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수진이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간단해요. 이제부터 제가 이 집에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뭘 원하세요? 첫째, 매달 500만 원의 생활비.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요구했던 100만 원의 5배였습니다. 둘째, 제 조카를 강씨그룹에 입사시켜주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남편을 설득하면 돼요. 정분이는 단호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도 이 집의 어른이에요.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정분이의 요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답을 주세요. 정분이가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때는 이 사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정분이가 사진 봉투를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정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너무 과했고 거절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분이가 보여준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특히 남자 손님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계속해서 자문자답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을 보며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몰라보게 초췌해졌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가족들 앞에 나설 수 없어. 수지는 평소보다 진한 화장으로 지친 기색을 감췄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호가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별로 그렇지 않은데. 수지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분이가 의미심장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궁금해했습니다. 아, 그냥 집안일에 대해서 상의한 거야. 수진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그래요, 민호야. 어른들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정분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식사 후 정분이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하세요. 수진은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수진은 남편 민수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분이의 조카 취업 문제를 상의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혹시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예정이 있나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지인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회사 일에 가족이 개입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민수는 예상대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안 된다고 했어.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 전화를 끊은 수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정분이가 수진에게 접근했습니다. 남편분과 이야기해 보셨어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정분이의 말에서 수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직접 민수 씨에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해결해 주세요. 정분이는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민수에게 직접 말을 건 것입니다. 도련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 조카가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수진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정분이는 계속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이가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서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수진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은 별개야. 그런 부탁은 받을 수 없어. 민수는 여전히 거절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정분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사모님의 과거를 알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수가 정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정분이는 적당히 물러났지만 씨앗은 심어놨습니다. 수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분이가 결국 남편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암시한 것입니다. 식사 후 민수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내 과거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까 하는 말이 좀 이상했어. 내 과거를 알면 내 생각이 바뀐다고 하던데. 할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내한테 숨긴 과거라도 있어? 민수의 질문에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됐고.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이상한 부탁하지 마. 민수는 일단 넘어갔지만 의심의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분이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무슨 선택이요? 제 요구를 들어주실 건지 아니면 모든 걸 폭로당할 건지. 정분이는 더 이상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더 주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정분이가 다시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이 내일 아침 민수 씨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요구대로 해드릴게요. 결국 수진이 굴복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정분이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이제 정분이에 대한 강렬한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진이 정분이를 상대로 어떤 복수를 계획할까요? 그리고 정분이의 진짜 목적은 정말 돈과 권력뿐일까요? 두 여자 사이의 심리전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굴복했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정분이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위험한 여자인지를 말입니다. 폭로의 순간은 지나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정분이에게 굴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정분이의 요구를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의 돈을 건네주고 집안에서 정분이를 더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굴욕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보통 차가운 계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분노와 절망이 오랫동안 끓어오르다가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수진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분이를 향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분이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수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정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가족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앉으세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셨어. 정분이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분이가 사진을 폭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민수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오래 우리 집에 계시니까. 수진은 어쩔 수 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도 가족 같으니까. 시어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분이가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분이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민수 도련님, 제 조카 취업권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할머니, 그 이야기는
수진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정분이는 계속했습니다. 사모님께서 꼭 도움을 달라고 하셨거든요. 수진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어? 민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수진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모님이 제가 불쌍하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정분이가 거짓말을 보탰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렇게까지 했어? 시어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수진은 정분이가 자신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회사 일은 별개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겠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도련님도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정분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정분이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 설득이 생각보다 어렵네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무슨 방법이요? 직접 보여주는 거죠. 사모님의 진짜 모습을. 정분이의 말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후에 수진은 정분이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다면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분이 할머니가 언제부터 우리 집에 계신 거예요? 분이 한 50년도 더 됐을 거야. 내 시아버님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럼 할머니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이라. 젊을 때 결혼했다가 남편이 일찍 죽었어. 아이도 못 낳고. 시어머니의 말에서 수지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럼 혼자 사신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더 우리 집에 애착이 크시겠어. 수지는 정분이의 외로움과 집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정분이가 외출한 사이 그녀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정분이도 분명 숨기고 있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분이의 방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고 구석구석을 뒤져봤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 외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들을 읽어보니 정분이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났습니다. 젊은 시절 정분이는 수진의 시아버님과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았습니다. 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와 결혼할 수는 없다.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하지만 너를 내 곁에 두고 싶다.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아다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분이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수진 시아버님의 옛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다. 나는 버림받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 집에 남아서 기회를 기다릴 것이다. 아들이 태어났다. 내가 낳은 것처럼 키워야겠다. 언젠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것이다. 수지는 정분이의 진짜 목적을 알았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집에 대한 오랜 집착이었던 것입니다. 더 읽어보니 정분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여자가 들어온다. 하지만 걱정 없다. 언젠가는 그녀도 내가 처리할 것이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분이가 자신을 노렸던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에 쓴 것으로 보이는 글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진의 약점을 잡았다. 이제 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수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분이의 오랜 계획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정분이의 약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들과 일기장이면 정분이를 역공할 수 있어. 수지는 중요한 편지들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분이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수지는 이제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봤습니다. 사모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정분이가 다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냈어요. 수진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시아버님과는 어떤 관계셨어요? 순간 정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오래 우리 집에 계셨으니까 궁금해서요.
그냥 주인과 가정부 관계였죠. 정분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정말요? 편지를 보니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수진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 말씀이세요? 할머니 방에서 찾은 편지요. 정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네, 청소를 도와드리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걸 많이 봤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이 할머니에게 쓴 연애 편지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분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수진이 공격자가 되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오해예요. 오해요? 편지에 분명히 사랑한다고 적혀 있던데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수진의 역공에 정분이는 당황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제발 뭐예요? 이제 와서 애원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정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정분이가 굴복했습니다. 간단해요. 제 과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저한테 협박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그럼 제 조카 취업은? 그건 포기하세요.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때는 이 편지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네요. 수진이 정분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정분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이 집에서의 제 지위요.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쫓겨날 수는 없어요. 정분이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모든 걸 공개하죠. 제 과거도 사모님 과거도. 정분이가 최후의 협박을 했습니다. 동기어진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이길 건 없다면 같이 무너지죠. 두 여자의 대결은 이제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가 부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해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집안일 이야기야. 수진이 얼른 둘러댔습니다. 그래요, 민호야. 어른들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마. 정분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할머니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민호의 관찰력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분이가 변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좋은데.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과 정분이는 각자 방에서 대책을 고민했습니다. 수진은 정분이의 약점을 잡긴 했지만 상대방도 자신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분이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한편 정분이는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진의 역공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정분이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까요? 다음 날 아침 강씨 집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습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두 여자 사이에는 치명적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위험한 게임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리고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수진과 정분이 두 여자는 서로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반전 말입니다. 이날 아침 강씨 집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진과 정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승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수진은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정분이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정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수, 민호, 시어머니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수진이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 회의요?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진의 말에 정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정분이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요? 무슨 일인가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할머니와 저희 집안은 특별한 관계였어요. 수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니? 민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셨어요. 시아버님의 옛 연인이셨거든요.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분이가 당황하며 반박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시아버님이 할머니에게 쓴 연애 편지 말이에요.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건 그냥. 정분이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민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정말 모르셨어요? 수진이 추궁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할머니와 사귀셨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죠. 수진이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집에서 기회를 기다리며 50년을 살아오셨어요. 분이야, 이게 정말이야? 시어머니가 정분이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정분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정분이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민수가 분노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그냥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정분이가 변명했습니다. 50년 동안 기회가 없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분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럼 사모님도 자신의 비밀을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사모님의 진짜 과거를 가족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정분이가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수진이 만류했습니다. 왜요? 저만 비밀을 폭로당해야 하나요? 무슨 비밀이야?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결혼 전에. 정분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왔을까? 민호가 확인하러 갔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낯선 남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할머니를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정분이가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분이 씨. 저는 이정호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요? 왜 저를 찾으시는 거죠? 고 강 회장님의 유언장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이요?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최근에 발견된 비밀 유언장이 있습니다. 비밀 유언장? 민수가 반복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정분이 씨에게 남긴 특별한 유언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정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분이에게 강씨 집안의 별채와 매월 생활비 200만 원을 평생 지급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너와 결혼하지 못해서 평생 미안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다. 유언장의 내용에 정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이제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해줬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분이를 몰아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분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고맙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신다고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어요. 정분이의 선언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민호가 물어봤습니다. 50년 동안 기다렸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걸. 정분이의 말에 수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정분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사모님 비밀은 지키겠어요. 서로 상처만 주는 건 의미 없으니까. 수진은 예상치 못한 정분이의 관용에 놀랐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사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분이의 말에 수진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수진이 정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집착했네요. 두 여자는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며칠 후 정분이는 정말로 강씨 집안을 떠났습니다. 유언장의 돈으로 작은 집을 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민호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할머니도 가끔 보러 올게. 정분이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지는 정분이를 배웅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사모님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분이가 마지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정분이가 떠난 후 강씨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수진에게 일어났습니다. 정분이와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남편 민수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야? 제 과거에 대해서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숨기고 사는 게 힘들어서요.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클럽에서 일했던 것, 그리고 민수를 만나기 위해 계획했던 것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구나. 화나지 않아요? 화날 일이야.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혼자 그런 무게를 지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워. 민수의 반응에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속여서. 이제 됐어.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민수가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되자. 수진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은 민호에게도 적당히 과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 정도는 알려줬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민호의 반응은 예상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됐어요. 수진은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수진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 앞으로는 진짜 우리 딸로 살아라. 수진은 비로소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수진은 정분이를 찾아갔습니다. 정분이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사모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나 싶어서. 좋아요. 처음으로 제 집에서 살고 있어서 행복해요. 정분이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일은 미안했어요. 저도요. 너무 심했죠. 두 사람은 웃으며 화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요. 잘하셨어요. 숨기고 사는 건 힘들거든요. 정분이의 조언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하세요. 네, 사모님도요. 그렇게 두 여자의 기나긴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승부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장한 것입니다. 수지는 과거를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분이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50년의 기다림 끝에 진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겉으로 보면 수진이 이긴 것 같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지키고 정분이를 떠나보냈으니까요. 하지만 정분이도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실제로는 둘 다 승자였습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갈등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수진과 정분이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들이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강 씨 집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진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정분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때로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벌가 며느리와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막장 드라마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누구나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수진과 정분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싸우며 둘 다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